주택관리 전문 채널 아파트TV의 김근식입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과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읽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주택관리사법이 꼭 필요한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완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와 검토보고서를 읽은 느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맞는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제대로 법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입주자를 위한다기보다는 동대표를 위한 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왜 관리비는 눈먼 돈, 주인 없는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지요? 저는 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주택관리사 1기생으로서 제도 도입 초창기부터 제도 운영에 잘못된 것을 보고 주택관리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바로 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위에 몇 가지 질문은 제도 도입 초창기에 정책 실패, 그것도 저는 의도적인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실패로 인해서 입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에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주장을 했고,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된다면은 전 국민의 70%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주택관리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의도적 정책 실패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벌써 26년이 지난 1993년도 제도 시행 4년 차일 때 주택관리사협회는 월간 주택관리사지를 창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창간 후에 특집으로 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소고라는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고문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철저를 위해서 건설후에 주택관리국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 주택관리과를 신설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처벌 규정 등 관계 법령 미비된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 법령을 보완해달라는 점, 그리고 관리 종사자들이 신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실현을 위해서 주택관리사법 또는 주택관리업법이라도 좋으니까 만들어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주택관리 정책은 관리 주체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핵심이 될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권을 의결감사권과 집행권으로 이원화해서 기구 간의 업무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점, 관리 주체가 법령에 따라 소신 있는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때까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도 도입 30년이 지난 2019년 오늘도 위와 같은 문제를 논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 관리인으로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과정과 운영에서 제도의 본질이 왜곡되는 정책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과 운영의 정책 실패를 살펴보면은 그때까지
1983년 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공동주택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종속적인 관계, 그리고 관리 주체의 비전문성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 주체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 자격증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관리 주체의 종속화를 법으로 10년간 보장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공동주택관리령 전부 개정을 하면서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을 1990년도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것은 1999년도까지 근 20년 동안 의결기구가 집행기구를 지휘 감독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리소장의 종속화를 지속시켰다는 것이 정책 실패의 첫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성으로는 업자 선정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인간관계에 의한 재수주 전략을 한 결과 주택관리 업자마저도 입주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소장의 종속화, 정책 실패 첫 번째로 꼽는 겁니다. 정책 실패 두 번째는 주택관리사의 정체성 상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자격사들은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전문가 단체가 구성돼 가지고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책임관리에 대한 지원 시스템, 그리고 자정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 제도는 도입 당시에 전문가 단체의 그 설립 자체가 제외되고, 또한 주택관리사들은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채용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도입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오직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만 자격증이 활용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 주체, 관리 방식의 다양화 실패로 인해서 업무 전문성 문제와 신분 불안정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정책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 실패가 몰라서 그랬을까, 또는 시행착오였을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정책 실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일반 사항과 절차를 위한 법입니다. 입주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주택관리사법이라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우선 제도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말씀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가 1983년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해동 교수를 책임 연구원으로 해서 연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가지고 주택관리사 제도는 입법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그 당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와 전문성의 필요성을 연구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 정도, 그다음에 교육의 방법, 그다음에 선발 시험 방법 등이 연구 보고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그 당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관리 업무의 의결과 집행에 모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비민주적이기도 하거니와 온갖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소장은 비전문가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수준, 그것을 관리 업무라고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당시의 그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관리권을 이원화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결권과 감사권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갖고 집행권은 관리 주체가 집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전문관리사의 책임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감사 기능이 상호 보완과 견제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점과, 관리소장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관리사를 국가 자격증으로 선발 양성해서 소신과 책임감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와 시설물 유지 보존 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관리비의 운영과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하도록 하여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대형화의 필요성과 기술 인력과 장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은 공동주택관리사 제도화 및 활용편에서 주택관리사 활용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위치, 곧 직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가 소속과 관리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리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관리사무소 내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소장의 자리에 새로이 선발되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관리소장형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장점으로 국가자격 전문가로서 소신과 책임감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자격 소지자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택관리 정책이 적용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장점과, 그 반대로 기존 관리소장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무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관리소장은 그대로 두고 중간 관리자로 새로이 선발되는 관리사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큰 혼란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택관리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에 문제가 되고 중간 관리자의 특성상 일반 관리자가 아니라 기능직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관리소장형과 총무형을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소장은 1급 주택관리사, 중간관리자를 2급 주택관리사로 능력별로 나누어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소장형, 총무형, 혼합형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혼합형으로 사실상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리 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혼합형을 정책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근무하던 관리소장들
저희들은 그때 한시 자격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임용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만 5년 동안 특례를 주게 됩니다. 제가 그 정책이 의도된 실패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존관리소장이 기득권을 인정해서 몇 년 동안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시 자격자의 명단을 발표해달라는 주장에 건설부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한시 자격자인지 누가 무자격자인지 알 수가 없이 5년이라는 세월을 근무를 하게 했던 겁니다. 더욱이 93년도에는 그 94년도에 끝나도록 돼 있는 특례 기간을 2년을 연장을 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7년의 임용 특례 기간을 두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지휘 감독이라는 조항과 맞물려 가지고 관리소장의 업무의 가장 큰 폐단인 소장의 입주자 대표회의 종속화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관리기구라는 용어가 1981년도 공동주택관리령에 나타나면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81년부터 이 조항이 사라진 99년도까지 20년간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종속화의 문제는 고착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와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무자격자가 근무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해달라는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3월 달에 가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제도를 90년도에 도입하고 의무 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10년 동안 무자격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안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원인이 관리 주체의 종속화에 따라서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으므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지휘 감독을 계속 받도록 함으로써 또한 그 당시 소장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또한 무자격 소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1년 동안 기존 관리소장들의 업무 행태였던 집사로서의 관리소장의 업무가 고착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무력화됐다. 라고 생각하기에 의도적 정책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의도적 정책 실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라는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2016년도에 조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부당간섭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강제 규정처럼 되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무자격자 처벌 조항이 없었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부당간섭 배제 조항은 주택관리사들, 관리 종사자를 내부 고발자로 만드는 그런 양상의 법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더 심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도적인, 제가 생각하는 의도적인 정책 실패가 이 제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 초기에는 의결기구가 집행기구를 지휘 감독하게 함으로써 관리 주체에 대한 업무 간섭과 부당한 지시가 당연시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관리 주체에 대한 지휘 감독이 20년간 계속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한시자격자의 7년에 걸친 장기 특혜는 과거 종속된 집사로서의 업무 행태가 지휘 감독까지 더해 그대로 고차가 되고 관리 주체의 업무 독립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입주자와 동대표를 동일시하는 지도 감독 소홀과 무자격 방치는 관리 주체의 종속화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운영과 관리 방식의 다양화 실패가 어울려져서 관리소장의 집사식 업무 행태가 관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 정책화 실패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 정책 운영은 입주자와 공인인 동대표를 구분하는 엄격한 지도 감독과 관리권 이원화로 관리 주체의 집행권을 강화해서 기구의 역할을 정립시켜줘야 할 것이고, 관리 주체 관리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경쟁을 통한 전문성과 관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도 도입 30년이 지난 오늘 1983년 제도 연구 당시와 똑같은 문제를 논하는 이유가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과정과 운영의 정책 실패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율하고, 주택관리사법은 관리 전문가 육성과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여 주택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권을 의결 감사권과 집행권으로 이원화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감사권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 주체의 법령에 따른 소신 있는 책임 관리,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이행되는 주택관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관리소장의 종속화, 더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종속화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관리사의 정체성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